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LED 이야기 좀 할게요. OLED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확연하게 엇갈리죠. 네, 두 쪽에 이제 줄을 선 회사들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 쪽이 좀 나온 모습들인데 소재 회사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하고요. 오늘은 그리고 P&H 테크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제품은 유기물 소재하죠. 네, 유기물 소재. 여기도 유기물 소재인데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고 여기는 LG 디스플레이 쪽이죠.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쪽에 오리엔트가 돼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POLED라고 하죠. 플라스틱 OLED인데 여기 뭐 사실은 말장난이고요. 여기 아몰레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몰레드하고 똑같은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동안 화이트 OLED TV용 쪽이 메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뭐냐?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 때문에 그렇죠. 애플은 아이폰은 아몰레드 그리고 아이패드가 이제 적용이 되죠. 아이패드도 아몰레드예요. 그죠? 화이트 OLED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확장성에서는 아몰레드가 이긴 건데 아이폰 시대에서는 결국 SDC,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거죠. 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끌려가는 거죠. 작년에 얘가 벌어들인 이익이 5조가 넘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지금 20조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같은 회사들을 키워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견제를 해주자. 요걸 하려고 했는데 작년 아이폰에서는 폭망했죠. 네,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 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대 정도 더 당초 계획보다 더 해줬죠. 왜냐면 얘들이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더 해줬는데 자 이제는 아이패드에서 절치부심하겠다. 여기서는 약간 LG 디스플레이가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아이폰하고 다르게 투스택 텐덤이거든요. 투스택 텐덤. 자, 왜 그러냐면 휴대폰보다는 패드의 수명이 훨씬 길어요. 그죠? 보통 휴대폰은 뭐 2, 3년 쓰고 바꾸는데 패드는 그래도 한 5년은 써야 된단 말이에요. 5년 이상은 써야 되니까 유기물의 소재의 특징이 뭡니까? 수명이 이슈가 있죠. 항상 수명이 이슈가 있죠. 유기물 때문에. 얘는 산소나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수명에 문제가 있고 특히 수명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청색. RGB 중에서 레드하고 그린은 괜찮아요. 근데 블루가 항상 문제입니다. 자, 원래는 처음에는 다 형광물질을 썼어요. 근데 이걸 수명 이슈 때문에 인광으로 다 바꿨는데 아직까지 형광을 쓰는 게 청색입니다. 청색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몰레드가 왜 파랗게 많이 발라놨냐면 얘가 잘 죽으니까 많이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층으로 까니까 와 유기물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놀았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적 모습을 보면 약간 두 회사가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유기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4년에 세계 모델인데요. 요거는 기존의 6세대급에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투스택 텐덤이고요. 근데 맥북, 맥 PC 이런 쪽에 들어가는 모니터들은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아몰레드를 쓰는데요. 투스택 텐덤이 아니에요. 싱글 스택이에요. 아무래도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약간 8.6세대급 대형에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 가격 증가에 대한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는 이제 프로 시리즈로 해서 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여기는 아주 이제 많이 올리기에는 가격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미니 LED 수준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유기물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P&H테크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 94억에 영업이익 17억이 나왔어요. 꽤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덕산 에어룩스는요, 1분기가 매출 284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0.1억이 나왔어요. 거의 뭐 똔똔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영업이익률이 19%가 나왔어요. 작년이 10% 영업이익률이 나왔었거든요. 1분기에. 그 사이 9%포인트가 늘는 거죠. 그만큼 좋아진 거고, 덕산 에어룩스는 정말 실적이 엄청 안 좋아진 거죠. 왜냐면 얘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고 여기는 LG 디스플레이 쪽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론 잘 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삼성 SDI도 있고 경쟁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시장이 크니까. 근데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얘가 좀 많이 먹는 그림이니까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으로 봐도요, 덕산 에어룩스는 22년 실적이 매출 17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50억 나왔거든요. 근데 23년 전망은 매출이 줄 것 같아요. 감히 164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32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총 차이가 좀 꽤 나는 거예요. 시총이 지금 덕산 에어룩스 같은 경우는 9,800억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시총이고요. P&H테크는 작년 매출이 350억, 영업이익은 49억. 근데 23년 전망치가 매출 480억, 영업이익은 7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붙었는데 결국 매출의 사이즈가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시총이요, 여기는 시총이 2160억밖에 안 돼요. 시총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덕산 에어룩스가 블랙 PDL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네, 유기물 외에도 뭐 레드 호스트 프라임 외에도 이런 것들을 하니까 밸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P&H테크도 뭐 장순명 블루 호스트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요. 네.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요, 이게 유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매출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매출의 규모. 그러니까 매출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규모의 성장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 규모가 커지면요, 고정비가 줄어들고요, 연구개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임무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P&H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규모가 확 늘어나는 사이클에 있고, 덕산 에어룩스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방 시장 역량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더 유리한 형국이긴 한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에 이제 신규 진입하는 거니까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 시리즈 진입을 하겠죠? 프로 시리즈 진입할 거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의 걱정이었던 부분이 이제 결국 자금 문제죠. 자금이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LG전자 모기업 쪽에서 한 1조 원 땡겼고, 그리고 혹시나 애플이 선수금이 요게 좀 관건이겠죠? 그리고 여기 제일 비싼데, 투자하는데 투자 비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잖아요. 캐논 도키 증착 장비거든요. 이번에 삼성 사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투스택 텐덤 구조 라인 한 개가 1조 9천억을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게 두 개이긴 하거든요. 장비 두 개가 투스택 텐덤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삼성은 1조 5천억으로 하자라는 건데요. 그럼 LGD는 이게 안 됩니다. 지금 1조 다 태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익 시스템이라는 국내 회사의 증착기를 써서 여기가 40%가 더 싸답니다. 캐논 도키에 비해서. 근데 요거를 애플이 인정 안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애플이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물론 애플이 이런 것 같아요. 야, 캐논 도키 대신에 써도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것보다는 일단 써보고 품질 괜찮으면 우리가 써줄게, 요 정도 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애플이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일방적으로 좀 끌려가기는 싫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P&H 테크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증착 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증착 장비 쪽에 이제 국내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죠. ICD.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는데 드라이 에처하고 원래 드라이 에처가 메인인 회사인데 여기 이제 캐논 도끼 쪽으로 이런 이제 체인버 같은 것들을 들어가니까 꽤 많은 수주를 또 캐논 도끼 쪽으로 통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스마트폰의 관심사가 결국 애플이거든요. 사실은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은 거의 대부분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가 제품 라인업은 다 애플 쪽만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패드 쪽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애플만큼 지금 불황에도 이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게 우리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도 유효한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서버 쪽, 챗GPT 쪽이나 이런 이제 AI 쪽, 서버 쪽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양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스마트폰이 전체 메모리 수요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디램 짠돌이 애플이 디램도 많이 써주고 이렇게 아몰레드 쓰면 여기 또 영상에서 나오는 또 데이터들도 훨씬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싸지만 저는 지금 LCD 디스플레이 채택한 아이패드를 쓰고 있지만 OLED 아이패드가 나오면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테크 산업만 놓고 보면 저는 하반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열심히 발굴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저는 내년 업황을 땡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부채한도 협상 깨지고 이러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쇼크가 온다 그러면 맞아야겠죠. 맞고 또 버텨야죠. 그런 거 다 생각하면 투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좋은 섹터, 종목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이 영상이 금요일날 올라가니까 우리 내일 모레 2주년 세미나 때 오프라인으로 우리 30여 분 원래 딱 30분만 모시려고 했는데 약간 좀 오버부킹 됐어요.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몇 분 더 받았는데요. 그분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요. 주말에도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요즘에 잘 해주고 나가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안녕.